2단계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고르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고르기는 책을 쓰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지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잘 아는 곳에 투자하기예요. 잘 아는 곳이 없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걸 써놓은 겁니다. 내가 어떤 분야도 잘 모른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저희가 많이 접하니까.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을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현대자동차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삼성전자, 갤럭시도 시장 점유율 1위고 이렇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는 많아요.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에 보면. 그러다 보면 감정적인 투자를 하게 돼요. 1위 종목들만 보다 보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언론에도 이슈가 되고 이런 종목들이 자꾸 눈이 가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은 1위 기업의 자격 요건을 좀 써놓은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범위를 설정해 놓은 건데, 역사 30년 이상. 이 역사 30년은 선생님들마다 기간은 조절을 하셔도 돼요. 좀 더 보수적이신 분은 50년으로 늘리시고요. 나는 적극적인, 공격적이다. 그러면 2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이하는 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10년 이하는 아직 강산이 한 번밖에 안 바뀐 거잖아요. 한 번 바뀌어가지고는 저 사람이 산전수전 겪었다고 하기 좀 힘들어요. 아까 교수님 94년도 얘기하니까 그 한 30년 전 얘기해야 이게 산전수전 겪은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좀 힘든 거 겪은 사람이 IMF 안 겪었기 때문에 IMF 때보다는 안 힘들거든요, 지금. 고통이 조금 긴 건 있지만, 그러니까 IMF 겪은 사람 보면 요즘 경제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IMF 때도 겪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아직 투자할 시기가 최소 20년, 30년 다 남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한 2년은 지금 10%도 안 한 거예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에 10%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의 흐름, 내 수익률 가지고 낙담한다든지 또는 뭐 방향을 이렇게 다시 바꾼다 이런 것은 위험할 것 같아요. 역사 조금 길게 보고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저는 꾸준히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이든 회사든 뭔가 속도보다도 이렇게 방향, 계속 성장하는, 노력하는 이런 기업들 전 좋더라고요. 사람도 그러지 않나요? 저 사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능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게 좀 미약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한 30점짜리인데 35점, 40점이 된 거예요. 이런 친구 보면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50점 되지 않을까? 그럼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 80점짜리 들어왔어요. 너무 기대가 컸는데 얘가 1년 지났는데도 80점? 또는 역으로 75점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높긴 해요. 그런데 실망감이 좀 커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도 지금 현재 정말 잘 나가는 기업보다는 이게 꾸준히 매년 뭔가 매출도 좀 늘고 이익도 늘어가는 두 가지는 엔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정체인데 이익만 드는 기업도 문제가 좀 있죠. 왜냐면 노력보다는 내부 비용 절감 가지고 이익을 만드는 회사니까 기업의 어떤 정신을 본다면 반쪽짜리고요. 또 매출은 느는데 이익은 변동이 없거나 줄어든다는 것은 보이기식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물건을 팔게 해서 손해보고 판다든지 이런 케이스입니다. 기업은 성장에 대한 어떤 목표도 있어야지만 반드시 이익을 내야 되는 사명도 있어야 돼요. 기업이 이익이 없다면 그건 기업의 존재 가치가 없거든요. 10년간 적자 나지 않는 기업, 저는 이것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안 났다는 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익을 내는 법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정도의 기간을 둔 거는 10년 정도면 뭔가 금융이익이든 경제이익이든 한두 번은 겪어볼 시기 같아요. 저희도 최근 10년 정도 안에 경제위기가 알게 보니까 한 2번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서브프라임도 한 10년 전에 있었고요. 또 최근 경제위기도 계속 이렇게 몇 년째 있는데 딱 뭐가 문제는 아닌데 장기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 이런 게 한 2번 정도 있는데 적자가 안 난다. 그러면 그 기업은 내가 알든 모르든 그 기업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익을 내는 노하우. 굉장히 듬직한 거죠. 이런 기업들은 건축선들에게는 맷집이 너무 좋은
적입니다. 선수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 맷집으로 버티다가 기회가 오면 한번 날릴 거거든요. 그때 KO를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잠재력이 있으면서 경기 흐름이 좀 바뀔 때 자기의 진가가 나올 기업들이거든요. 그때 주가가 폭등을 해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려면 적자가 일단 없어야 되고요. 한 번 정도 적자가 있는 게,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에 딱 한 번 났는데 이거를 적자난 기업에서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에도 적자가 한 번 정도 난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 동선은 아니고 롯데푸드인가 롯데칠성인가 아마 롯데칠성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업을 갖고는 있는데 제가 투자해서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제 그 체크리스트에서는 이제 제외되니까. 그런데 거기가 기업 분할되면서 제가 얼떨결에 가게 된 거죠. 롯데그룹 기업 분할이 되면서 롯데푸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제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얻게 된 주식인데 적자를 봤더니 조건에도 어긋나는데 제가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거는 약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다른 데로 갈아타기도 좀 애매한. 그러니까 마땅한 투자처가 일단 없었고요. 두 번째, 그때 적자가 났던 이유가 일시적인 이유라고 저는 봤어요. 뭐 인수합병 하는 과정 중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손실이라고 저는 봐서 약간 좀 운이 없었다? 우리로 말하면 운이 없었다? 학생으로 치자면 너무나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갖고 일시적으로 시험 못 본 애들 있죠? 이런 정도로 저는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퍼10, PBR 1 이하인 기업. 아마 저희가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런 기업 제가 지금 현재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정말 찾기 힘들다. 근데 요즘 너무 흔해졌죠. 2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만약에 참고 기다렸다면 그때 안 사고 2년 전에 내가 사고 싶은 저기에서도 참았다면 요즘은 좀 기분 좋게 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이렇게 인내심이 힘들어요. 저도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이 말을 강하게 못했잖아요. 제가 알았다면 저 참으세요 했겠지만 강하게 말을 못했어요. 그만큼 저도 힘들다는 거예요.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꼭 온다. 내가 그때 2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 2년 아무것도 안 사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힘들 때 주가 떨어질 때 사면 되지. 그거를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2년 동안에 배운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와요. 20년, 30년 사이에 몇 번 옵니다. 그때 잘하시면 돼. 근데 이 경험이 내게 안 됐으면 그때도 똑같은 실수합니다. 똑같이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여성분들 좀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막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너무 예뻐서 막 사고 싶어서 안 돼. 참지를 못하는 거. 그쵸? 저도 남자들은 취미 활동 있을 때 여성분보다 남성들이 좀 공감을 하시네. 전 여성분이 공감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막 사고 싶은 거? 우리 선생님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안 생각하는 그냥 사나 봐요. 그냥 사나 봐요. 전 제 직원이 한번 그런 얘기를 자기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막 이제 그 친구는 좀 쇼핑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막 사고 싶어하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저게 여성의 심리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주식도 그래요. 사실 저도 주식이 그렇던데요. 네,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안 사면 놓칠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다가 사면은 후회할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감정이에요, 사면. 그래서 이게 냉철하게 좀 판단이 되고 나서 사는 게 정말 다져서 그죠? 빨리 막 올라가지 않아요. 주가라는 게 내가 오늘 안 사면 다음 달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져서 진짜 다 검증된 다음에 그때 사도 늦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본업 또는 취미와 관련된 업, 음식료 업종 이렇게 썼는데 본업하고 관련돼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식음료 업종 좀 괜찮다고 봐요. 우리가 식음료 업종은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식음료에서 동서는 동서만 있으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게 샘표인데 네네. 샘표하고 샘표 식품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뭐가 다른지. 샘표를 갖다가 그게 하고 샘표 식품하고의 어떤 걸 보면서 이걸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샘표하고 샘표 슈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회사 관계를 아직 제가 몰라서 무슨 왜 그렇게 나눠? 동서하고 동서식품하고 관계라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예를 샘표하고 샘표식품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이따 제가 네, 여기 지금 이게 제가 큰 아웃라인 잡고 이거 하나씩 들어갈 거거든요. 예. 이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꼭 메모했다 질문 다시 해주세요. 제가 네. 말 안 하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기업. 저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면 50% 정도는 돼야 좋겠다. 뭐 50%안 되는 기업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곳이 많은데 굳이 50% 이하인 기업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확실한 기업을 저는 투자해서 홈런을 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어지간한 공에 쳐가지고 빗 맞아갖고 뭐 저기 그 뭐죠? 그 아웃되느니 차라리 확실한 공,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 쳐가지고 홈런 치거나 그다음에 2루타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